그 가등기 하고요.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좀 자주 나오는 편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기법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2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2개가 나오는데요. 두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중간생략 등기, 그 다음에 등기의 추정력, 그 다음에 가등기, 그 다음에 186조하고 187조 여기서 시험이 잘 나오는데요. 그래도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은 186조하고 187조예요. 왜냐하면 시험에 출제하기가 가장 쉽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등기법에서 우리 물권법에서 이제 사례형 문제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례형 문제를 내려면 사실은 방금 봤던 물권적 청구권하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중간 생략 등기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점유취득 시험, 그다음에 등기 공동 소유. 여기 빼고는 사실요 딱히요. 그다음에 유치권도 있기는 있지만 사례형 문제로 낼 만한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기에서 사례형으로 낸다고 그러면 그때는요 가등기나 여기 중간 생략 등기가 사례형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중간 생략 등기는 뭐하고 같이 연결이 되냐면 미등기 매수인 있죠. 여기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것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미등기를 보면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요. 그래서 을이요 갑한테 대금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등기는요 갑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을 앞으로 이렇게 목적물을 인도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직 미등기란 말이죠. 이런 경우 항상 우리가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실질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을이 잔금 주고 물건을 넘겨받았잖아요. 이 사람을 뭐란다? 실질적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 사람은 물건을 점유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갑은요 을한테 을이 미등기라고 해가지고 물건의 반환을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을이 이것을 다시 병하고 계약을 해요. 다시 병한테 인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병은 을의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았잖아요. 그래서요 갑은요 병한테도 반환을 청구를 못해.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을 나올 때는요 갑은 을에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병에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OX, X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을이 미등기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기 청구권이에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이잖아요. 그럼 이 채권은 원래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등기를 받아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점유를 상실했다. 그러면 상실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청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계속이란 말은 안 나와. 인도받았다고 나와. 그러면 인도를 받았다는 것은 계속 점유한다는 말이고 계속 점유하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언제나 취득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문제는 을이 병한테 처분했을 때가 문제예요. 을이 병한테 처분한 것을 점유 상실로 볼 것인가 점유 계속으로 볼 것인가 이 말이에요. 이것을 뭐로 본다? 점유 계속으로 본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또 이 사람이 미등기잖아요. 미등기니까 이 미등기인 만약에 불법 점유자가 나오죠. 여기서 계속 이렇게 불법 점유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불법 점유자한테 미등기는 직접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한다? 갑을 뭘해서 대위해서. 그래서 다시요.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를 못해요. 을로부터 매수한 병에도 반환 청구를 못해요. 그 다음에 점유를 상실하면 10년. 점유가 계속되면 그것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을이 병한테 처분한 것을 점유 계속으로 봐. 근데 조심해야 돼요. 똑같은 건데요. 점유 취득 시효. 점유 취득 시효에서요. 시효가 완성된 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점유를 제3자한테 처분하죠. 시효 완성자가 처분하면은 이것은요. 점유 상실로 봐. 그래서 그때부터 몇 년 안에 10년 안에 등기를 가져와야 돼. 점유 취득 시효는 달라. 여기는 지금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에서 을이 병한테 처분하면은 점유 계속으로 보지만 점유 취득 시효에서는 을이 병한테 시효가 완성된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점유 상실로 봐. 몇 년 안에 청구한다? 10년 안에 청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이걸 이제 알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뭘 보느냐. 여기서 이제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죠. 이렇게요. 갑을병. 그래서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요. 계약을 하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됐죠 지금? 그러면요. 갑은 을한테 등기하고 을은 병한테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을은요.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등기비용 안 내고요. 취득세 안 내고요. 양도세 안 내고. 그래서 자기는 등기하지 않고 갑한테 부탁해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등기가 이미 병한테 등기가 돼 있으면 이것은 실체관계 부합에서 유효가 돼.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가 있고 없고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일단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그러나 뭐는 받는다? 형사처벌.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것은 유효이다.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요, 이 의뢰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있잖아요.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인데요. 이 등기 청구권을 의리갑에게 행사하지 않고 병한테 양도해서 병이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채권이니까 채권을 양도하려면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권리자는 통지만 하면 되고 의무자는 승낙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 을하고 갑하고는요, 서로가 서로한테 권리와 의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다 있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때는 통지만 하면 안 되고 뭐까지 있어야 돼? 승낙까지. 통지와 승낙이 있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잔금하고 등기는 동시이행이잖아요. 그래서 갑은요, 을로부터 뭘 받으면서? 잔금을 받으면서 갑병한테 뭘 한다? 등기를 하죠. 잔금과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래서 갑은 중간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등기를 하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하고 잔금이, 매매대금이 인상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상된 대금을 받으면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갑이 병한테 등기를 하는 것은 갑하고 병 사이에 계약이 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갑은 을 앞으로 등기를 받았는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됐어. 그러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을이 병한테 갑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다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면 갑은 병한테 등기할 필요가 없고 이미 등기가 돼 있으면 이 등기는 부적법이죠. 그래서 등기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미등기면 어떡할까요? 미등기다? 그러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의 행사를 해야 되겠죠. 이때의 등기 청구권은 전원의 합의가 있느냐 합의가 없느냐 이 말이죠. 전원의 합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병은요 갑에게 직접 청구를 해요. 직접 등기를 청구해. 좀 이따 설명하고. 그런데 만약에 갑이 거절할 수도 있겠죠. 갑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을을 뭘 해서? 대위에서 청구를 해요. 합의가 없다? 그러면 을을 뭘 해서 청구해요? 대위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갑하고 을하고 병 간에 중간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직접 청구하지 않고 대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고, 만약에 등기를 할 때 합의가 있다, 아무리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등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을로부터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을이 인상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도 병에게 등기를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고, 갑과 을 간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병에게 등기를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고, 아무리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갑이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병에게 등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갑은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 을은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계속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등기법에서 외우는 실체법적 등기 권리자 의무자하고 절차법적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여기서 나와요. 우리가 실체법적이라는 것은 오직 민법만 가지고 따지는 거야. 민법 186조에 의해서만 따져. 지금 여기서 보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법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실체법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실체법적으로 민법을 한번 보는 거예요. 알겠죠? 갑은 등기를 해줄 뭐다? 의무자고, 을은요 권리자고. 알겠죠? 실체법적으로는. 그 다음에 을하고 병하고 보면요, 을은 의무자고 갑은요 권리자고. 아무리요 갑에서 병으로 등기하기로 합의를 했어도 갑하고 병하고는 등기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병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할지라도 갑과 병 간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갑은 의무자, 병은 권리자, 그런 말씀은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실체법적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오직 등기 원인만 가지고 따져. 예를 들어서 매매냐 교환이냐 증여냐, 알겠죠? 누가 누구한테 주고, 알겠죠? 그만 가지고 따져. 예를 들어서요, 만약 우리가 여기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여기 병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갑하고 을하고 전세권 설정을 해. 전세권. 그럼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 계약이죠? 민법으로 따지죠? 이 사람 누구고? 의무자.
이 사람 누구고? 권리자죠. 전전세를 하죠. 전전세 하면 이 사람 누구다? 의무자. 이 사람은 권리자죠. 그러면 전전세권 말소를 해. 말소하면 이 사람 누구고? 의무자. 말소 의무자죠. 이 사람 말소 권리자죠. 이 사람 말소 의무자. 이 사람 말소 권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갔다가 반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절차법상은 뭐냐? 절차법상은 등기부를 보고 보는 거야. 등기부. 오직 등기만 봐. 다른 거 보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법적은 간단해요. 두 사람이 계약했나만 봐. 계약한 사람끼리만 뭐 한다? 실체법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차법적으로는 등기부만 봐야 돼. 그러면 등기만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1번 누구예요? 갑이죠. 갑에서 누구요? 을로한테 등기해 줘야 되죠. 등기부상으로는. 그러니까요, 갑은 누가 되고? 의무자. 등기부상 절차법상 의무자. 이런 절차법상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3번 병한테 넘긴다? 그럼 이 사람은 뭐다? 의무자. 이 사람 누구다?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절차법상. 그러니까 만약에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등기가 이렇게 딱 넘어가면요, 실체법자고 절차법자가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간생략 등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등기를 안 하고 갑에서 직접 병한테 등기해달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러면 실제법적으로는 의무자, 권리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법적으로는 의무자, 권리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요, 갑하고 병하고는 계약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법적은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절차법적 봐봐. 갑이 원래는 누구한테 의무자죠? 을한테. 을 지금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봐봐. 병은요, 을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병은요, 실체법적으로는 권리자고 의무자죠. 그런데 절차법적으로는 을은 의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앞으로 등기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분리해야 돼. 민법상으로는 둘이 계약했죠. 그러니까 의무자고 권리자죠. 그런데 아직 이 사람 지금 등기돼 있어, 안 돼 있어? 등기부상으로 등기를 해줄 수가 없잖아, 병한테. 그러니까 이 을은 병에 대해서 실체법적, 민법적으로는 의무자지만 절차법적으로는 의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등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러면 어때요? 등기 안 해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을 받는 거 아니에요.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독으로 할 수 있죠?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은 판결문을 받으면 공적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굳이 의무자한테 가서 따질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등기를 미수해가지고 중간생략증으로 넘긴 거잖아요. 자, 그럼 봐봐요.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등기하기로 합의가 있죠. 합의가 있으면 두 사람 간에 계약은 없지만 절차법적으로는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절차법적으로 병은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갑하고 병하고는 실체법적으로는 권리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절차법적으로는 권리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병이 권리자, 갑이 의무자가 돼. 실체법적으로는 계약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안 돼. 그런데 절차법적으로는 합의가 됐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 있다. 병이 누구한테? 갑에게. 아시겠죠? 이렇게. 그런데 병은 을에게는 권리자가 아니다? 아니죠. 왜? 을이 등기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절차법적으로는 권리자가 안 돼. 알겠죠? 절차법적으로 합의가 있으면 누가 권리자다? 병이 권리자, 갑이 의무자지 을은 의무자가 될 수가 없어. 자기 앞으로 등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권리자와 의무자를 따질 때는 등기부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보면요,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 설정, 말소 등기 막 해가지고요, 박스에 보면 등기법 이런 거 나와있죠? 박스로.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은 그냥 그림 그려놓고 보면 돼. 알겠죠?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전세권에 들어가려면 내가 전세권자가 설정 등기를 할 때는 권리자고 집주인이 의무자죠. 그런데 전세가 끝나면은요, 집주인이 빨리 등기 말소해달라고 하잖아요. 말소를 해달라는 사람이 권리자고 말소를 해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의무자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요, 이렇게 암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자연스럽게요, 그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요, 문제를 한번 지금 하나가 빠졌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토지거래 허가가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죠. 그런데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죠. 그래서 무효인 거 마이너스, 유효인 거 플러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돼. 아시겠죠? 자, 갑은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 을에게 매도한 뒤 인도하였고, 을은 지금요 115페이지 보고 있는 거죠. 아까 누가 몇 페이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115페이지예요. 갑은요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 을에게 매도한 뒤 인도하였고,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매도한 뒤 인도하였다. 옳은 것은 그랬죠.
자, 1번요. 을이 무자력이 아니란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대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대위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행사한대요? 직접 안 되죠? 대위할 수는 있다. 2번 갑을병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병은 갑에게 직접 된다 안 된다? 안 돼. 합의가 있을 때 직접이고 합의가 없으면 안 되죠.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대위 행사하죠. 3번 갑에서 직접 병으로 이전 등기한 것에 대해서 갑과 을과 병 간에 합의가 있었으나 갑하고 을 사이에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가 됐다는 해제가 됐죠? 해제가 되면 이때는요 갑은 병의 이전 등기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없잖아요. 등기 청구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요 갑에서 병으로 직접 이전 등기 이미 됐다네. 이미 됐어. 되면은 중요한 것은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등기 말소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면 실체법적으로 부합해서 유효가 돼. 알겠죠? 됐다. 자, 그럼 5번요.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가 하더라도 동의를 했죠? 을이요. 갑으로부터 병으로 등기 이전한 거에서 을이 동의를 했다고? 잠깐만요. 지금요. 갑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을에게 팔고요. 을은 다시 병에게 팔았죠? 자, 그럼 보면요.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한 것에서 동의를 했더라도 을은 갑에 대한 등기 청구로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을이 한 것을 잃지 않는다. 알죠? 잃지 않는다. 이렇게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 중간생략 등기죠. 이 중간생략 등기하고 우리가 똑같은 것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뭐다? 상속 인행한 등기. 또 하나가 뭐가 있다? 모두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가 뭐예요? 신축자가 등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고 난 다음에 매수인이 직접 보존 등기하는 거죠.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의 일종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293 부동산의 최초 매도인 중간자 최종 매수인 사이에 최초 매도인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해 주기로 합의. 말이 엄청 길죠. 그냥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는 경우죠.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최초 매도인에 대한 중간자 을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길게 나왔어도 간단한 것이다. 이렇게 법원직에 나왔던 문제죠. 자, 그 다음에 가등기죠. 여러분 이제 가등기는요 문제가 나오면은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에요. 복잡한 것은 아닌데 이 가등기하고요 통경허위 표시하고 연결되면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가등기를 잠깐 한번 보시면은요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가 뭐죠? 거짓 가짜라고 그랬죠? 가는 1번 갑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 등기가 뭐죠? 본등기죠. 본등기를 하기 전에요 가는 미리 또는요 예비적으로 이 말이죠. 그래서 본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뭐를 했다? 찜해놨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뭐요? 이 등기 진짜 등기는 아니네. 이걸 금방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나중에 진짜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등기 청구권이 나와야 되죠. 가등기를 해놓으면요 진짜 등기를 할 청구권이 나와야 되죠. 이것을 무슨 청구권이라고 한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번에요 2번에 을한테 이렇게 가등기를 하잖아요. 2월 1일이요 2월 1일 가등기를 하고 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가등기에서 3번 이렇게 병한테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가등기가 있어도 갑은 병에게 처분할 권리를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갑은요 가등기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병에게 등기를 거절할 수 없다. 그대로 읽으면 돼. 등기했잖아요 지금요. 이 병은 가등기를 이유로 이 병은요 갑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왜? 자기 앞으로 등기 가져왔으니까 3월 1일 자기가 소유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는 소유자가 됐으니까 해제할 수가 없죠. 자, 다시요. 가등기가 있어도 갑은 병에게 처분할 권리를 잃지 않는다. 가등기가 있어도 있다는 이유로 갑은 병에게 등기를 거절할 수 없다. 병은 가등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면 가등기가 있으면 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아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몇 년의 소멸시효다? 10년의 소멸시효다.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가등기를 만다 말소해야죠. 이 상태에서요, 이 10년이 지나죠? 10년이 지나면 가등기를 말소해야 돼. 이 상태에서 말소는 누가 말소를 청구한다? 1번 갑이다, 2번 병이다. 누가 말소를 청구해요? 병이 말소를 청구한다.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여기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 하는 것은 현재 소유자가 누군가를 봐.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병이죠. 병은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가등기한 본등기 청구권, 병이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고,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 가등기 있죠? 그러면 가등기 있으면 이 가등기의 기한, 가등기에 기해서 예를 들어서 말소 청구라든가, 말소 청구 알죠? 번등기 금지 처분 가처분, 번등기 금지 처분 가처분이라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가등기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설령 병의 등기가 무효인 등기라도 말소로 청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번등기를 금지하지 못한다. 왜? 가등기는 본시 무슨 등기를 하기 위해서다? 번등기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등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나 가처분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등기에 대해서 이 가등기 처분하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죠. 알죠? 그 다음에 이것은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압류나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 읽어야 되겠죠. 가등기의 기한이냐 가등기의 대한이냐. 그 다음에 을이 번등기를 해야 되겠죠. 번등기를 10월 1일 번등기를 하게 되면 을이 10월 1일부터 소유자가 돼. 그래서 이것을 물권 변동이라고 그래. 시험에서 뭐가 중요하냐? 가등기에 기한 번등기를 하게 되면은 물권 변동은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소급표가 있냐 없냐 거기에 또 얘기 나와. 우리가 소급표가 없는 것이 있죠. 무효 등기의 추정, 무효 등기의 추인, 무효행위 추인 있죠. 무효인 등기를 추인한다, 무효행위를 추인한다, 무효인 가등기를 추인한다. 언제부터? 그때부터다.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죠.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하죠.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물권 변동이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조건이나 기한, 조건이 성취, 기한의 도래,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이 소급표가 없는 거예요. 그 소급표가 없는 것에 여기가 하나 들어가. 번등기에 기한 물권 변동, 소급표가 없다. 그런데 뭐는 소급한다? 순위. 여기 또 순위도 소급표에 들어가. 순위는 뭐다? 소급표가 있는 것은? 소급표가 있는 건 뭐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이다. 그 다음에 가등기에 기한 번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가 소급한다. 소급표는요,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면 또 뭐가 된다? 소급한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순위가 들어가, 순위가. 아시겠죠? 순위는 소급하고, 물권 변동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해서 번등기를 할 때는 누구한테 번등기를 청구한다? 누구한테 청구해요? 갑에게 청구해요? 병에게 청구해요? 이건 번등기는 봐. 순위죠, 순위. 순위가 1번 다음에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1번 갑을 뭐라고 그래? 가등기만 가지고 오면 이 사람은 가등기니까 가등기 권리자죠. 얘는 누구예요? 가등기 의무자. 그래서 번등기는 가등기 의무자에게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죠? 병을 양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갑을 뭐라고 그래요? 양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번등기는 누구에게 청구한다? 양도인에게 청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이 가등기죠? 가등기에서 여기요, 이의일에서 부기등기, 부기등기로요, 또 정에게 가등기를 넘길 수 있어. 부기등기로 가등기를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등기는 그야말로 AB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등기가 있다 해서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러면 가등기는 또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담보 가등기, 하나는 순위 보전적 가등기.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를 하고 가등기하면 순위 보전적.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한다. 담보 가등기예요. 그럼 우리 법에서 아직까지는 판례를 뭐라고 얘기하냐? 순위 보전적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를 구별할 때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왜 가등기했냐 물어봐. 돈 빌려주고 가등기했는데 그럼 담보 가등기. 왜 가등기했냐? 매매 계약하고 가등기했는데요. 그러면 순위 보전적 가등기 이런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가등기는 어디다 가등기 하죠? 가등기는 무슨 물권, 우리 물권은요 소유권이 있고 점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알겠죠?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이 있죠?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담보 있죠? 담보. 여기서 가등기를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가등기 할 수 없는 거? 가등기 할 수 없는 거. 여기 가등기는 어디다 한다? 점유권 등기 가등기 못 하죠? 또 유치권 가등기 못 하죠? 등기 안 하니까. 이 두 가지는 안 돼. 소유권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지상권을 할 수 있어 없어? 지역권은? 그러면 가면 갈수록 목소리가 나뉘죠? 이러면 등기할 수 있는 물권은 다 가등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권에서 등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권리질권이죠. 권리질권, 권리질권, 저당권, 임차권, 채권, 담보권. 여기는 다 가등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도 가등기 하고 지역권도 가등기 하고 다 가등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가등기, 우리가 명의신탁을 하죠? 명의신탁을 할 때는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된 경우만 명의신탁이라고 하지 않고 가등기만 해놔도 명의신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신탁에 보면 등기, 그래서 가로 닫고 가등기를 포함한다고 돼 있어. 명의신탁에서. 그러니까 거기에도 가등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등기는 또 가등기는 뭐는 안 돼요? 가등기는 그 자체가 실제법적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처분 제한의 등기는 못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가등기 자체로 압류나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빼고는 다 돼. 설정, 이전, 변경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요 등기법 제4조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것은 뭐뭐뭐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서 다른 건 다 되는데 2조에서 2조인가 보면 다른 거 다 되는데 뭐가 안 되냐? 그것은 처분 제한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등기는 실제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빼고는 가등기는 다 되고, 우리 물권법에서 인정되는 물권에서 등기가 되는 것은 다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가등기 보면 갑소유 부동산의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권,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격려된 후 갑에서 병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다. 다음 설명이 좀 옳은 것은 그랬죠. 저기서 지금 하나가 안 되는 것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청구권은 혼동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본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증여나 교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1번 갑이 병에 기한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무효이다. 틀렸죠? 가등기가 돼 있어도 갑은 병한테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2번 을의 갑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은 을의 가등기가 존속하는 동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틀렸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3번 을이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 을 명의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병의 등기는 뭐가 된다? 직권으로 말소. 이때 직권 말소는 누가 하는 것이다? 등기관이야. 여기서 문제. 만약에요 가등기 이후의 등기가 직권 말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요 가등기의 원인이 무효여가지고 본등기 자체가 무효인데 등기관은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무효인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고 본등기가 있으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후등기를 말소를 했어. 그럼 말소가 됐으니까 잘못 말소된 거죠? 그럼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때 말소 회복 등기 할 때는 말소 회복 등기 할 때는요 합의로 말소 회복 등기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 신청으로 말소 회복 등기 한다. 직권으로 말소 회복 등기 한다. 지금 뭐냐면 여러분요 여기 봐봐. 우리가 등기를 잘못해가지고 여기서 갑에서 여기 을로 했는데 이 지금 저당 을구예요. 을구. 이 을에 전세권이 있는데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는데 모르고 잘못해가지고 전세권 등기가 말소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소 회복을 할 때는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 신청을 하든지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요 만약에 가등기에 한 본등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등기가 잘못돼서 본등기도 무효인데 그 본등기가 무효인 걸 모르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했단 말이에요. 후등기를. 그러면 직권 말소한 것을 다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말소된 걸 잘못 말소돼 있으니까 이때 살릴 때 공동 신청으로 회복한다, 직권으로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회복한다? 왜 직권으로 회복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직권 말소로 잘못된 말소가
직권 말소에서 잘못되면 직권으로 말소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등기가 원래 무효가 아닌데 등기관이 잘못해서 직권 말소했잖아요. 회복을 할 때는 직권으로 회복을 하는 거예요. 말소 회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번 을이 가등기한 번등기라죠. 그러면 여기 소급한다는 것은 뭐가 소급한다? 순위. 순위가 소급하고요. 소유권 취득은 언제부터? 번등기 시부터.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뭐가 소급한다? 순위가 소급해. 그래서 순위를 소급하고 물권 변동은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만약에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죠. 그러니까 을이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병 등기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가등기 자체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왜요? 가등기는 실체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가등기인 그 자체로 설령 병등기가 이중 보존등기로 무효이든 어떤 이유로 무효라고 할지라도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답 몇 번이에요? 몇 번? 3번이요? 3번은 을이 병에게 번등기를 청구하여 을 명의로 번등기가 이루어지면 병의 등기는 뭐가 된다? 직권 말소. 3번 정답이죠? 자, 요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할 수 있다? 부기 등기. 여러분요, 우리가 부기 등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시험에 잘 나온 것 중에서 가등기를 가등기로 이전할 때 부기 등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뭐를 또 부기 등기를 하죠? 환매 등기. 또 그다음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대한 권리질권 설정할 때도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 등기로 하는 것이죠. 알겠죠? 부기 등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된 권리는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으로부터 저당권을 잡거나 소유권에 대해서 전세권을 잡거나 그런 파생된 거는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소유권으로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권리들이죠. 그런데요, 뭐는 안 된다? 그러면 소유권으로 파생된 것이 아니고 제한 물권인 그 자체를 이전할 때는 무슨 등기로 한다? 이전 등기로, 뭐죠? 부기 등기로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것을 보시면 되고요. 가등기에서 순위 보존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 변동의 청구권이 양도가 됐다.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 등기를 무슨 등기로 할 수 있다? 부기 등기. 자, 실체관계 부합이죠? 그러면 실체관계 부합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중간 생략 등기예요. 모두 생략 등기, 상속, 인에 의한 등기. 이 중간 생략 등기가 가장 대표적인 실체관계 부합이에요. 봐봐. 우리가 실체관계라는 것은 권리를 얘기해. 자, 이거 봐. 부합이라는 것은 딱 맞는다 이 말이죠. 그럼 뭐죠? 등기는 현재 소유자한테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 등기가 있으면 되죠. 봐.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원래는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갑에서 2번 을에서 3번 병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을의 등기가 생략하고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돼 있죠. 그래서 1번 갑에서 2번 병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병으로 등기가 돼 있죠. 그럼 우리는 등기는 현재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 등기가 있으면 돼. 여기는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갔지만 여기는 적법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게 항상 실체관계는 등기 절차는 적법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소유자에게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걸 실체관계 부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디로 가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실체관계 부합을 바로 가나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걸 실체관계 부합이라고 그래. 그래 가장 대표적인 게 중간 생략 등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 적법하게요. 을이 잔금을 지급했어.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안 해줘. 그래서 을이요 등기소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왔어. 이런 경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것도 유효이다 이 말이에요. 위조니까 무효 그러면 큰일 나. 왜? 갑하고 을하고 등기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누가 소유자가 돼야 돼? 을이 소유자가 돼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갑이 등기 안 해주니까 을이 위조해서 등기하면 을은 소유자가 되고, 물론 을은요 형사처벌 받죠. 공문서 위조죄, 사문서 위조죄 형사처벌 받지만 그것은 공법상의 문제이고 우리 민법의 사법상의 문제를 뭐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증여죠. 증여를 뭐란다? 은닉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요 부동산의 등기 원인을 매매를 했죠. 매매를 뭐란다? 가장매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매매로 가정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에도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때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등기와 실체관계 부합하려면 위조에 의한 등기, 당연히 무효죠. 그럼 위조 등기가 무조건 유효다 그러면 안 돼. 위조는 무효죠. 그런데 실체관계의 부합이다. 그러면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토지 소유자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위조된 서류, 적법하게 매수한 말이 중요해. 알죠? 그 다음에 위조된 서류 이게 그래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사법상으로는 유효이고 공법상으로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사문서 위조죄, 공문서 위조죄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효 등기의 유용이죠.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무효 등기에 유용할 때, 이때 무효 등기할 때 등기라는 것은 갑구하고 을구만 얘기하는 것이고 뭐는 안 된다? 표제부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멸실된 건물, 구 건물의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죠. 무효 등기 유용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무효 등기 유용은 그 다음에 이것 빼고는 한 가지만 중요하면 되죠. 유용하기 전에 누가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된다. 유용하기 전에 누가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그 말만 중요하다. 유용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돼. 항상 이것만 시험에 나온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복 등기죠. 우리가 중복 등기라면요, 등기법상에는 토지에 관한 중복 등기는 최종 등기 명의인을 가지고 대상으로 해. 이런 등기법에서 배웠겠지만, 그런데 그거는 부동산 등기 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민법에서 안 나와. 우리 민법에서는 뭐만 나오는 것이냐? 이 중복 등기는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지 않느냐. 주로 건물에 대해서 나와. 알겠죠?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냐. 그러면 항상 중복 등기에서 등기 명의인이 동일하다. 동일하면 무조건 선등기가 무조건 유효해요.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지 않다. 상이하다 하면 서로가 다르다. 중복 등기가. 그러면 선등기가 유효이냐 무효이냐를 따져. 선등기가 유효이다. 그러면 후등기는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 선등기가 무효다. 그러면 무슨 등기가? 후등기가 유효. 이렇게. 동일하면 무조건 무슨 등기가? 선등기. 절차법이니까 동일하지 않으면 선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를 봐. 알겠죠? 여기 보면 등기 명의자를 달리한다는 거죠. 그러면 딱 뭐만 보면 된다? 선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를 먼저 판단을 해. 그래서 여기 보면 선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후행등기는 뭐다? 무조건 무효이다. 무조건 무효이다. 선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그러면 유효란 말이죠. 그러면 후등기는 무조건 무효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그 말소 서류를 구하는 사람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되며, 만일 이러한 권한이 없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설사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할지라도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보면 무슨 등기라고 했죠? 소유권 보존 등기죠. 그럼 이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요, 말소를 구하는 사람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보면 우리가 보존 등기하고 무슨 등기라고 돼 있죠? 이전 등기하고 그다음에 특별조치법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보존 등기는 원래 모든 등기는 그냥 추정력이 다 있죠. 누가 했으니까. 국가기관이 등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등기는 다 추정력이 있는 거예요. 추정력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없으려면 갑이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갑이 사정받았는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을이 등기했는데 갑이 매도 사실을 부인한다. 이 말이 있어야 돼. 우리가 등기는 원래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주의에 의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등기를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 등기는요, 효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등기에는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이전 등기는 이전 등기는 두 가지.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특별조치법은요, 먼저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그 다음에는요,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선등기가 선행 등기가 뭐다? 무효인 경우. 보존 등기로서 무효이든 이전 등기로서 무효이든 무효인 경우, 그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특별조치법에서 등기가 경료가 돼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간단해. 그럼 혼동이라는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혼동은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 나오는 것이 약간 어려운 게 이제 한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것은요, 글쎄요, 우리 시험에 나오기는요,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혼동은 뭐냐면 항상 구조가 뭐냐? 자기 자기 밑에요. 밑에 아무도 없다. 밑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 그러면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고, 없으면 소멸한다. 알겠죠? 그러면 자기를 목적으로 됐다. 목적으로. 또는요, 위에 있다. 위에 그러면 그 윗사람 때문에 자기는 소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만 딱 알면 돼. 자, 한번 볼까요? 여기요. 갑이 있다. 여기 을이 있다. 저당권이다.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어. 그 을이 소유자가 되죠. 올해는 제한물권은 타인의 물건이죠. 자기 물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당권자가 있을 수 없죠. 자기 건물에다가, 땅에다가. 그러니까 저당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그러면 다시 뭘 한다? 부활한다.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저당권은 갑이 을이 있죠? 을이 저당권이고요. 여기 병도 저당권이죠? 저당권이 아니면 관계없어. 여기 봐봐. 2번이 취득한다. 2번이 취득한다. 그럼 2번이 저당권이죠. 그러면 2번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밑에 누가 있어, 없어? 밑에 아래 아무도 없죠? 그럼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래 누군가 있다. 그냥 을이고 이건 병이죠. 여기 을이요, 1번이 소유권 취득해. 그 을이 소유자가 되죠. 을은 소유자면서 을은 저당권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병 때문에. 자기 아래 누가 있죠? 그럼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병이 있고, 정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요, 정이라는 사람이 여기 소유권 취득해, 정이. 그럼 정이 소유권 취득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정은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정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요. 안 해. 누구 때문에? 정 때문에 소멸 안 해. 그냥 누구 밑에 있으면 누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고, 없으면 소멸하고. 알겠죠? 여기 저당권을 뭐로 바꿔도 돼? 임차권으로 바꿔도 똑같아. 누가 있냐 없냐를 보면 돼. 그런데 여기 목적이 됐다, 위에 있다, 이건 또 달라. 여기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요, 지상권이 있고요. 지상권 위에 병이요, 저당권이 있어. 그럼 여기 위에 있다? 그 말은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됐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란 말하고 위하고는 똑같아. 그럼요, 여기요, 갑이 지상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도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누구 때문에? 저당권 때문에. 소멸하지 않아요. 저당권 때문에. 그런데 이 상태에서요, 이 을하고 병하고 보면요, 이 을은 절대로 소멸하면 안 되죠. 누구 때문에? 저당권 때문에. 그런데요, 지상권이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이 지상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누구는 없어져? 저당권은 없어져. 위에서는 소멸할 수 있어. 내 위에 있는 사람은 소멸해. 그러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은 소멸하면 절대로 안 돼. 왜? 이 사람이 소멸하면 나도 같이 소멸하니까 안 돼. 그 다음에 혼동이 되지 않는 것이 있어. 혼동이 아닌 것. 혼동이 아닌 것, 점유권 안 돼. 점유권, 그 다음에 광호권, 그 다음에 가등기에 기한 번등기 청구권 혼동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권의 경우는 지역권에 뭐가 있어? 위기란 말이 있으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해. 근데 혼동은 등기한다, 안 한다? 혼동으로 소멸하죠? 우리가 소멸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아요. 이것은 사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혼동에 의해서 소멸한다. 그럴 때는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동이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의 기본적인 룰이에요. 내 밑에 누가 있다, 소멸하지 않는다. 아무도 없다, 소멸한다. 알겠죠? 두 번째는요, 목적이 됐다. 그러면 그것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알겠죠? 위에 있다, 소멸하지 않죠? 누가 있으니까. 그런데 목적이 아니고 여기 오면 을하고 여기 지상권하고 저당권하고 위에 있는 사람하고 두 사람 간에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든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든 누구는 없어진다? 저당권은 소멸한다. 알겠죠? 자요, 여기 이제 보시면 혼동이죠? 지금 말은 되게 많은데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이 그 다음에 당해 주택을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그 주택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 경우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혼동이라 소멸하게 되므로 임대차가 종료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쭉 돼 있죠.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은요, 여기죠. 여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있어. 그러든지 말든지. 이 사람이 이 집을요, 경락을 받았어. 경락을 받았단 말은 이 사람은 누가 됐다? 소유자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소유자가 있으니까 자기 집에 자기가 소유자가 됐으니까 임차권이 없어지죠? 보증금 반환 청구는 있어, 없어? 보증금 반환 청구도 없어지죠. 왜? 자기가 소유자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청구할 수 없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 그냥 임차인이에요. 당해 주택을 경락받았다? 경락받았단 말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누가 있다는 말이 지금 없잖아요. 알겠죠?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에 기한 채권이 혼동으로 일어나는 소멸이라. 봐봐.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 말이죠. 소멸함으로 임대차는 뭐가 된다? 종료가 된다.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우리가 혼동은 물권만 혼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혼동이 있다. 채권도 혼동이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명의 신탁자가 장차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를 격려한 후 봐봐. 가등기 했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가등기와 상관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다. 즉 가등기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로? 교환이나 또는요 증여로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아까 얘기했죠? 이때 본등기 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것, 잘 봐. 이게 소유권하고 다른 물건이죠. 다른 물건이 뭐냐? 여기 저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한테 기속해. 그 말은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없어져? 저당권이 없어져. 제한 물건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가 맞죠? 그런데 봐봐. 그런데 자기 밑에 누가 있어? 그럼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 뭐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 물건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어. 알겠죠? 이런 경우. 그럼 자기 밑에 누가 있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법조문 그대로예요. 상당히 어려운 법조문이죠? 알겠죠? 그냥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모를 수가 있어. 그렇죠? 그림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기속되죠? 그러면 여기와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그럼 임차권을 소멸하죠. 알겠죠? 그런데요, 임차권이 대항 요건을 갖춘 후 저당권이 있죠? 그럼 임차인이 1순위고 저당권이 2순위. 1순위, 2순위 이 말이죠? 1순위, 2순위. 그러면 1순위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2순위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야죠. 대항 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있죠? 그러면 임차권이 소유권을 취득해도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저당권 때문에. 알겠죠? 자, 이제 점유권이죠. 그래서 점유권은요, 예전에는 점유권이요, 지금 1시간 안 됐죠? 자, 예전에는 점유권이 어떻게 되냐면, 한 문제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2년 연속이요, 2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알죠? 점유권에서요. 그래서 앞에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서 예전에 몇 문제가 5문제가 나왔어요. 예전에,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서 지금은요, 최근 2년간은 4문제가 남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점유권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 2문제가 나오는데 특히 좀 그런 것은 우리가 등기를 지금 다 봤잖아요. 근데 이 등기는 사실은 등기로만 2문제가 나오지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여기에서는 계속 등기에 관한 지문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래서 등기는 실질적으로 2문제 이상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요, 지금 이제 점유권에는 몇 문제가 나오냐? 2문제가 나와. 자, 지금부터 점유권을 설명을 해요. 우리가 점유는 뭐냐? 점유. 우리 법에 뭐라고 되냐? 점유. 즉, 점유는 사실상 지배라고 돼 있어. 사실상 지배하면은 점유로부터 뭐가 나온다? 점유권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실상 지배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건 점유를 얘기해요. 알겠죠? 점유로부터 점유권이 나오고 이 점유한 사람은 뭐가 있다? 일단 자력 구조권이 있고요. 점유권은 뭐가 있다? 점유보호 청권. 점유보호 청권이 있어. 그래서 점유한 사람은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자력 구조권과 점유보호 청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점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 점유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점유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점유권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점유보조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뭐라 한다? 간접 점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점유보조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간접점유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점유하고 점유보조자는 우리가 간접점유가 최근에 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요, 다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나오냐? 점유에서 이제 지문 형태로 나올 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점유보조자는 뭐라고 되냐? 여기서 영업상, 가사상, 그 다음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타인의 지시란 말이 있어야 돼.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그걸 점유보조자. 아까 우리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죠.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때는 현재 침해받은 점유자가 소유자가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청구하죠. 그때의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누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점유
보조자는 포함하지 않죠. 그때 점유 보조자 포함하지 않아. 여기서 영업상은 누구다? 알바. 가사상은요, 뭐죠? 파출부를 얘기하죠. 여기 간접점이죠. 이 간접점은 항상 뭐라 나온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기타의 관계, 기타의 관계 이렇게 나와.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다른 국가고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여기 보면 여기 임치가 있어요. 임치 기타의 관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요, 임차권 기타의 관계 또는 전세권 기타의 관계, 지상권 기타의 관계 이렇게 얘기해. 이 기타 관계를 뭐라 한다? 이것을 점유 매개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 매개 관계예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간접점유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직접 점유 보조자고 간접 점유는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구별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여기서요, 이렇게 보면 갑이 있고 갑을 임대인이잖아요. 여기 을을요, 임차인이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죠. 이 임대차인데 이 갑을 뭐라 한다? 뭐죠? 간접 점유자라고 하죠. 간접 점유자요.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이 사람은요, 직접 점유자라고 하죠. 이 사람이요, 여기서 직접 들어와서 잠을 자는 거잖아요. 이 직접과 간접을 연결하는 거, 그게 바로 임대차잖아요. 이 임대차를 말한다.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를 연결한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점유 매개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점유 매개 관계한 임차인. 그래서 이런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점유 매개 관계에 기한 직접 점유자를 무슨 점유라고 한다? 타주 점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점유가 타주 점유가 아니고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한 직접 점유가 타주 점유가 잘 읽어야 돼. 그다음에 이걸 뭐란다? 임차인을 점유 매개자라고 그래. 그래서 점유 매개자를 뭘 얘기한다? 직접 점유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직접이라는 것은 내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간접이라는 것은 점유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집주인이 을한테 월세를 줬으니 집주인은 이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유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소유자니까 그 사람을 그냥 점유자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직접이라는 말은 점유와서 산다 이 말이죠. 점유는 자력구조권이 있죠. 자력구조권이 있고 여기는 자력구조권이 없고,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조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점유자니까 뭐는 있다? 둘 다 점유자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갑의 건물에 불법 점유자가 있다. 그럼 불법 점유자가 있다 이 말은 이 임차인이 여기서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침탈을 당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간접 점유자가 이 불법 점유자한테 키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을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직접과 간접의 차이는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는가? 그래서 직접 권리자의 권리가 간접 점유자의 권리에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직접 점유자한테 먼저 반환해라.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을 때 나에게 반환해라. 2차적으로. 1차적으로 직접, 2차적으로 나한테. 그래서 이게 시험이 잘 나와. 법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알겠죠? 이것을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고요.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요, 여기서 이제 자주 점유, 타주 점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요, 지금 다 보시면. 자, 임치관계. 여기 봐봐. 이건 우리 시험이 아니니까 임치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감정평가사 시험 약간 내가 말했죠? 여기서 우리가 점유 매개 관계에서 임치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런데 임치가 맨 끝에 있거든. 임치 기타의 관계 이렇게요. 임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점유하게 한 자, 이건 누구죠? 이걸 임치인이죠. 임치인. 타인으로 하여금 타인이 누구죠? 수치인이죠. 그래서 수치인은 직접 점유고 임치인은 간접 점유인 거예요. 물건을 맡긴 사람,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임치 관계, 이걸 뭐라 한다? 점유 매개 관계. 점유 매개 관계는 간접으로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점유권. 간접으로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접 점유를 얘기하고 있고요. 승계취득자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죠. 자, 이건요, 지금 벌써 이제 앞에서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점유를 보면 세 가지가 있어. 추정이란 말은요. 지금부터 추정이란 말이, 그래서 여러분요, 점유의 추정력과 등기의 추정력이 항상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추정에는 197조 제1항이 있고요, 198조가 있고요, 200조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이 197조는 점유자의 점유권원이 불분명하죠? 불분명. 뭔지 모르겠죠? 불분명하면 어떻게 본다? 자주 점유, 평온 점유,
공연 점유, 선이 점유로 뭐라고 추정되고 추정되고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얘기하고요. 자주의 반대가 뭐죠? 타주. 평온의 반대가 뭐죠? 폭력. 공연의 반대가 뭐죠? 은비. 남 모르게. 선의 반대가 악이. 무과실의 반대가 뭐다? 과실 있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잘못이 지금 있어 없어? 있죠. 잘못이 있죠 지금 여기요. 이것을 하자 있는 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잘 모를 때 그래. 만약에요 분명하면 어떻게 돼요? 분명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 소유자. 소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있죠? 소유의 의사가 있으니까 무슨 점이다? 자주 점유라고 하고요. 여기가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소유의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그래.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을 무슨 점이라고 그래? 타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하죠. 그래서 만약에요 임차인이 그럼 무조건 타주예요. 지상권자가 무조건 타주예요. 매수인이 그럼 무조건 자주예요. 절도범 무조건 자주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에 임차인이 전세권자가 딱 나오죠. 그러면 자주냐 타주냐를 여기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언제를 기준으로? 점유 시초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가 애매하게 점유자가 나와. 점유자. 근데 이 점유자는 소유자도 점유하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점유하거든요. 그래 이때의 점유자는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점유자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은 뭐로 본다? 자주, 평온, 공연, 선의로 뭐하고? 추정하고.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추정이란 말이 여기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보면 여기 있어요. 우리가요 점유를 보면은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갑이 있고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여기는요 을을 중심으로 전후의 점유자가 동일하죠. 여기는요 을을 중심으로 전후의 점유자가 다르죠. 여기는 동일하다고 하고 여기는 상이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2년, 1년, 3년 이러면요 이 갑은 앞에 사람의 것을 다 더할 수 있어. 다 더해. 그래서 2년, 1년, 3년 그럼 모두 몇 년이다? 6년의 점유 계속을 하고 있다. 내가 6년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 갑은. 이걸 점유 계속 추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추정이라는 말이 또 나와. 본다 그러면 안 돼. 추정이에요. 여기도 본다 그러면 안 돼. 추정이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2년, 1년, 3년인데 전후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전후가 다를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 병은 자기 것만 주장할 수 있어. 앞에 사람까지 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기 것만 주장한 것을 점유의 분리라고 하고 앞에 사람 것까지 다 주장한 것을 점유의 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점유를 분리한다 그러면 내 것만 주장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거 몇 년이다? 3년이 되는 것이고 병합은 앞에를 다 더하죠? 몇 년이다? 6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선이고 여기는 악이고 선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기 것만 주장하니까 뭐다? 3년에 뭐다? 선이가 되고 앞에까지 다 더하면은 3년, 1년, 2년 그러면 6년인데 선이고 여기는 악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점유를 병합할 때는 하자를 승계한다고. 이때 하자가 뭐다? 하자는 폭력, 은비, 악의, 과실이 하자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한다? 내가 여기 악이란 말이 있죠? 이 악의를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주장하는 건 좋은데 악의를 끌어안아. 그러니까 6년인데 나는 무슨 점유다? 악의 점유다 이 말이에요. 악의 점유는 좋은 점이에요? 나쁜 점이에요? 나쁜 점유 그럼 큰일 나. 알겠죠? 악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요 악의 점유다 이렇게. 그러면 하자를 승계한다. 그래서 우리가 병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를 승계한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얘는 선이고 얘는 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요 갑하고라고 병이요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그런 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여기 위에 3년의 선이에 자주예요 타주예요? 자주예요 타주예요? 여기는 6년의 악이인데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 그러면 큰일 나.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선이냐 악이란 말은 분명히 있는데 그 외에 이 사람이 지금 소유자인지 아닌지 알아 몰라? 모르면 무조건 선이 악이는 빼고 자주 평온 공연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다? 선이면서 자주점유인 것이고 악이면서 자주점유인 거예요. 알겠죠? 악이면서 자주라고 선이면서 타주점유고. 이러면 언제나
자주 점유가 언제나 선이고 타주는 언제나 악이고 그러면 안 돼. 타주 점유가 뭐가 있다? 지상권자가 있고 전세권자가 있고 임차인이 있잖아요. 임차인이 타주 점유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선의 점유라고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선의 점유라고. 그러니까 타주인데 선인 거예요. 타주는 무조건 악의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지갑 가지고 있죠? 지갑 가지고 있잖아요. 지갑 지금 어디가 있어? 가방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갑이 여러분 거니까 자주 점유죠.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은비하고 있잖아요. 은비. 남 모르게 하고 있잖아요. 가방 속에 집어넣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이면서 은비라고요. 알겠죠? 그럼 은비. 지갑을 훔치고 있으면 지갑을 몰래 숨기고 있으니까 너는 나쁜 여자다. 그러면 돼?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지갑은 당연히 숨겨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라고 하는 것은 몇 번 얘기했죠?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알겠죠? 사실 그대로.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상태냐? 만약에 아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무조건 아무 말을 모르면 자주, 평온, 공연, 선의로 추정해. 얘는 선이라고 그랬지 악이다, 선이 악이란 말만 있지 그 외에 말이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자주, 평온, 공연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말이 없잖아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가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만약에 문제에서 임차인이란 말이 나왔다. 임차인. 그럼 뭐다? 그건 타주, 전세권자, 타주, 매수인, 자주인 거예요. 아무 말 없으면. 아무 말이 없어. 그냥. 근데 문제는 항상 점유자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점유자. 그러면 무슨 점유?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점유로 추정하는 거예요. 무과실은 추정한다, 안 한다? 안 해. 무과실 점유는 우리 민법에 어디에도 추정하지 않아. 그래서 무과실 점유로 추정한다. 무과실은 어디에서 나오냐? 등기부 취득시효하고 선의 취득에서만 나와. 등기부 취득시효하고 선의 취득에서 무과실 점유가 추정된다. 그러면 무조건 틀려.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정이 안 되면 누가 증명한다? 점유자가 증명을 하는 것이다. 자, 이제 두 가지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198조 점유 계속 추정했죠? 그 다음에 어쩌냐? 200조예요. 200조가 뭐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만다. 추정한다. 이렇게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가 공시 방법을 보면 부동산은 등기고 동산은 점유예요.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그래서 이 점유물, 그럼 이것은 동산의 하나고 부동산은 절대로 안 돼. 이게 첫 번째 중요해. 부동산 들어가면 안 돼. 적법하게 보유하면서 추정한다 그래야지. 뭐라고 하면 된다? 본다 그러면 안 돼. 이걸 200조라고 그래. 여기 200조 있네. 200조. 아까 우리 점유 계속 추정했죠?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또는 점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 200조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본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그 다음에 점유물은 동산의 하나고 부동산 들어가면 큰일 나. 됐죠? 지금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돼. 자, 보시면 승계취득자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추정한다. 그걸 점유의 병합이라고 그래. 점유를 병합하면 뭐를 승계한다? 하자를 승계. 하자가 뭐다? 하자는 여기요 폭력, 은비. 그러면 자주 점유, 타주 점유, 직접 점유, 간접 점유는 하자가 아니에요. 점유의 형태만 얘기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폭력, 은비, 악의, 과실, 불계속 이것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권의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뭐하지 못한다? 재판하여. 우리 물권이라는 것은 점유권과 본권으로 구별이 된다고 그랬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이죠?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이죠? 등기된 부동산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기된 부동산은 안 돼. 여기에 뭘 한다? 이때의 점유는 뭐에 해당한다? 동산만. 여기 추정이란 말을 뭐로 바꾸면 안 된다? 본다로 바꾸면 안 된다. 아시겠죠? 본다? 그러면 안 돼. 자, 갑과 을의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그 소유 건물을 을에게 임대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유하지 않다. 그러면 이런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돼. 이런 말에 절대로 속으면 안 돼. 아까 내가 몇 번 뭐라 했죠? 누가 대지를 점유한다. 대지를 누가 대지를 점유한다? 대지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예요.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라고 해서 갑이 그 소유 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갑이 소유 건물이니까 건물의 소유자잖아요. 근데 갑이 을한테 임대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여전히 누가 대지의 점유자다?
갑이다. 대점유는 갑이다. 건물 소유자가 갑이니까 갑이 부지를 점유한다 이 말이죠. 1번 틀린 것이죠. 2번은요,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이죠. 여기 봐봐.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이니까 갑이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보존 등기를 해야죠. 그런데 여기 미등기 건물은 양수와요. 양수 누가요? 을이 양수했죠? 양수했다. 을은 그 건물의 부지도 함께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지금 계속 나오죠. 지금요, 갑의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신축했죠. 갑이 그걸 을한테 팔았죠. 그럼 을이 건물을 매수했죠. 아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등기가 된 경우였고 미등기인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법률상 소유자, 이 사람은 사실상 소유자죠.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니까 대지를 말 수 있다, 점유할 수 있다. 그래서 건물의 부지도 함께 점유한다 이렇게. 아무리 미등기여도 우리가 등기 미등기를 가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무슨 소유자? 법률상 소유자. 이 사람은요,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들을 때는 좀 그런데 나중에 이제 2019년 것 있죠? 앞에 거 들으면 모든 설명이 다시 다 똑같아. 알죠? 100% 동일하다고요. 알겠죠? 자요, 5번, 여기 3번을 보면 갑이 신축한 건물의 경비원 을이, 잘 봐. 누구의 지시를 받았어? 경비원 을이 갑의 지시란 말이 있으면 뭐라 그래? 지시란 말이 있으면 뭐예요? 점유 보조자지 뭐예요? 법률상 뭐죠? 여기 뭐죠? 그 영업상, 가사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이 말이잖아요. 지시 그럼 뭐예요? 경비원 을은 점유 보조자죠. 우리 점유 보조자한테는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요, 특별한 사람이 없는 이 을은요, 점유자가 된다 못 된다? 못 되죠. 못 되니까 이 사람한테는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안 된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죠. 이 사람한테, 을한테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그럼 만약에 이렇게 딱 해놓고요, 그리고 침해를 받은 병은 을에게요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왜요? 을은 점유 보조자니까. 그러면 점유 보조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 지시라는 말이 있어서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4번, 갑이 그 소유 건물을 을에게 임대했다. 지금 갑이 지금 을에게 임대했죠. 그러면 을을 무슨 점유라고 한다? 직접 점유자. 갑을 뭐라고 한다? 간접 점유자. 그래서 갑에게도 점유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다음 5번, 갑 명의로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를 마쳤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그 등기 당시 그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인정될 수 없다. 여기 지금 무슨 등기라고 했죠? 보존 등기. 이전받았다고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이전받았다고 인정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왜 맞아요? 여러분요, 몇 번을 얘기했어. 알겠죠? 여러분요, 노트에다 나와 있고.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로 구별을 해야죠. 여러분, 보존 등기는 내 앞에 누군가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이전받았던 건 다음에 이전하려면 내 앞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죠. 그건 승계 취득이 돼야 돼. 그런데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이전받았다 하려면 보존 등기를 뭘로 바꿔야 돼? 이전 등기로 바꿔야죠. 이전 등기를 바꾸지 않고 그냥 보존 등기를 그대로 사용하려면 뭐를 해야 돼?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지문이 맞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이 문제가 보존 등기냐 이전받았다냐 이걸 봐야 돼. 이해되셨나요 지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우리 시험은 이건 아직 안 나왔어. 알겠죠? 그래서 이전받았다 이건 아직 안 나왔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주점유 타주점유인데 어차피요 점유가 다 못하니까요, 자주점유 타주점유는요 잠깐 쉬었다가요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